안녕하십니까. 대한연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상속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상속의 어떤 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재산 물려받은 재산만 재산을 하고 채무를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공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각종 상속 공제액이 있습니다. 각종 상속 공제액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즉 해외 거주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인 2억 원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속공제에서 거주자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다음에 인적공제로서 현재는 자녀 수 제한 없이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인 자녀인 경우는 그러면 1억 5천으로 1인당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공제가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인, 동거 가족 중 19세 미만, 그러니까 상속인뿐만 아니고 동거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 금액은 만 19세까지 자녀 연수, 그리고 10살인 손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손녀의 19세까지 9년을 1년에 1천만 원씩, 그럼 9천만 원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 19세까지의 자녀 연수 곱하기 1천만 원을 미성년자 공제액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로자 공제다 해갖고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인이나 동거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애인의 기대 여명 연수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기대 수명을 그렇게 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기대 여명 연수를 연 1천만 원씩 해서 장애인 공제를 하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거 가족이라는 거는 상속인뿐만 아니고 그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든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다 이 동거 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속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그런 공제 대상이 되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장애인 공제라든가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중복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녀 공제 해당자는 당연히 미성년자 공제와 가능하고, 그러나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적 공제의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상속인과 자녀가 둘인 경우, 그 다음에 동거 가족에 손자가 있고 또 모친이 있는 경우, 이런 가족 관계가 있을 때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우선 자녀가 둘이니까 자녀 공제 2인 해서 1억. 또 미성년자 공제 손자가 10살로 돼 있어서 10년간 1천만 원에서 1억. 그 다음에 모친이 89세인 모친이 계셔서 연로자 공제 5천만 원, 1인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손자가 장애인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전제로 해서 그 손자애가 10살인데 기대 수명을 72년으로 잡고 해서 1,000만 원으로 해서 7억 2천. 이렇게 해서 토탈 인적 공제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 공제다 해서 기초 공제하고 인적 공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초 공제하고 인적 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괄 공제액을 5억 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공제하고 인적 공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 상속 재산 순위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좀 차별을 두고 있듯이 이 인적 공제에서도 배우자 상속 공제는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의 상속 공제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냐,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제일 많은 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30억 원이라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최소 100억 정도 이상이 돼야만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 정도가 된다는 점을 아시고,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를 받는 중에 제일 적은 금액은 얼마냐? 아까 일괄 공제에서 말씀드렸듯이 5억 원까지는 최소 배우자 공제를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부동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상속 공제가 없지만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계산해서 그 2억 원을 한도로, 그러니까 2억 원 금융재산 상속 공제의 한도가 2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은, 우리가 10억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20% 하면은 2억 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총 금융재산이 10억 원을 남겨줬으면은 2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의해서 상속세 재산 대상이 안 된다. 2억 원을 공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재산에 2억 원을 뺀 8억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기업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 상속 재산이라 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기업을 경영한 경우는 300억 원. 그다음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거는 400억 원. 또한 30년 이상 계속 기업을 경영한 경우는 6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이란 대상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에는 직전 3개 사업년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영농 상속공제라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에 사용된 영농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 이 상속 공제에도 종합 한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속 공제의 종합 한도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 채무 이행 중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액, 즉 증여재산 공제 및 재송실 공제를 뺀 금액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상속 공제의 종합 한도액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속 재산을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상속 재산 평가하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 그 수수료를 공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골동품, 서화 이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의 평가를 의뢰할 때도 500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비상장 주식평가 수수료를 의뢰한 경우는 기관의 수별로 각각 1,0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속 공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흔히 얘기해서 상속 재산이라 하면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법상에서는 본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도 상속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계약에 의해서 지급받은 것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을 해왔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을 했을 때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는 아무리 계약자라든가 수익자가 그 피상속인이 되더라도 그런 경우는 상속재산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그 보험금 수령액 중에 반은 피상속인이 부담을 했고 반은 상속인이 부담을 했다 할 경우에는 부담한 비율을 정해서 계산해서 그 상속재산의 보험금을 재계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이 어떤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그리고 기타 이하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경우도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그 재산은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나므로 이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서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우리가 그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인적 공제와 추정 상속, 간주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 재산 신고할 때 필요한 사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